네, 11월 2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0.61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 24시간 차트인데 24시간 동안의 흐름을 보면 다소 아쉽게 느껴지죠. 사실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0.62달러 부근이어서 이 위에서는 좀 기본적으로 놀아줘야 이렇게 조금 추가적인 반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빠질까 말까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20일 지수 이동 평균 위로 올라서 주면 0.67달러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 뒤에 0.74달러 그리고 나서 0.85달러까지 조금 내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0.56달러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0.46달러까지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0.56달러 밑으로까지 빠질까? 뭐 약간 저는 회의적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중요 지지 라인이 0.62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아주면 추가적인 반등세도 기술적으로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조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엘리엇 파동을 기준으로 1.05달러 그리고 나서 1.88달러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사실 이제 0.5286달러까지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려면은 0.6044달러 아래로 종가 마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0.52달러까지 후퇴를 하려면 0.6달러가 깨져야 된다는 건데, 글쎄 내 대답은 아니올시다, n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주요 구조가 여전히 유지가 잘 되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1.05달러 그리고 나서 1.88달러까지의 도달 가능성을 나는 예상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1.88달러가 인플레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건데, 이게 사실 1.88달러까지만 해도 뭔가 좀 많이 높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관건이긴 한데, 지금 다크 디펜더가 힘을 줘서 얘기하는 거는 밑으로 더 빠져서 0.5달러대 초반까지 후퇴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 지금 패턴 형태가 잘, 컵앤핸들 패턴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하면 이제 한 1.4달러 위로 올라서는 가능성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크 디펜더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잭 돌리 플런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올타임 하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1.9달러까지 나아갈 가능성, 그리고 나서 이제 12달러까지 자연스럽게 상단 저항 패턴을 뚫고 나서 그만큼의 반등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막연해 보이죠. 이런 전망은 뭐랄까, 묻지마 강세론 이런 건 좀 그렇게 건강한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차트 자체는 이건 분석이라고 보기 좀 애매한데, 숫자 자체를 좀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 요 정도 돼야 이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걸을 건 걸러야 되고, 묻지마 강세론자들은 사실 우리가 이 홀딩하는 멘탈 케어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냉정하게 조금 차트를 바라보고 대응을 할 때는 이런 거는 사실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능력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무료 정보들이잖아요. 이게 무료로 다 공개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무료로 공개되는 어떤 이런 정보들은 취사 선택을 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런 시기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재미있는 리포트를 발간을 했습니다. 지금 은행들이 크립토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해서 리포트를 정리를 한 건데, 지금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 암호화폐 자산 데이터를 제출한 은행이 19개 은행이래요. 그래서 19개 은행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암호화폐 자산 노출 규모를 따져봤더니 94억 유로, 달러로 치면 100달러 넘는 102달러 정도의 지금 암호화폐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중이 큰 건 당연히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근데 3위가 폴카닷이었어요. 이 노란 거 2.1%가 폴카닷, 1.9%가 XRP, 그리고 뒤로 쭈루룩 1% 안팎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게 카르다노, 솔라나, 라이트코인, 스텔라, 바이낸스 코인, 이런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해 12월에 이런 결정을 했었죠. 원래는 은행들의 암호화폐 노출 비중을 1%로 제한을 했었는데 이거를 2%로, 그러니까 2배로 더 늘린 거죠. 그래서 은행들의 암호화폐 채택이라는 게 지금은 어떤 이 실링, 제한이 딱 리미트가 걸려 있지만 사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존 자산의 디지털화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디지털 자산화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 더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이런 어떤 지금 2% 제한 이런 숫자들도 변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기성 레거시 금융은행들, 금융기업들, 은행들이 사실 이런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다시 말해서 미래 금융, 과거 금융에서는 지금의 은행권들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무시해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봤을 때도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을 내다봤을 때 암호화폐, 블록체인, 디지털 애셋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나서는 기성 레거시 금융권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그런 곳이잖아요. 블랙록, 피델리티 이렇게 지금 막 괴물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것들은 이미 이 추세적인 방향성이 세팅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암호화폐 노출을 2%로 제한을 한 것은 은행들의 재정 건전성, 안정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주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은행들의 재정 안정성이 문제가 아니고 은행들의 생존 가능성 측면에서 이제 미래적으로는 바라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암호화폐 노출 퍼센테이지 자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 리포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 거래소 관련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SEC가 크라켄을 기소를 했어요. 그 SEC에 등록하지 않고 이 증권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 33억 달러 규모의 고객 그리고 회사 자금을 혼합해서 운용을 했다. 뭐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 혐의를 적용을 했나 보더라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크라켄에 대한 기소장 내용인데 증권성 토큰, 다시 말해서 SEC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 중개업, 증권성 토큰을 중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있었냐면 에이다, 엑스인피니티, 알고랜드, 아톰, 칠리즈, 코티, 대쉬, 파일코인, 플로우, ICP, 마나, 매틱, 니어, OMG, 샌드, 그리고 솔라나까지 이 16개 암호화폐를 증권성 토큰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싹 빠져있는 게 XRP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여러 가지 갸우뚱하게 만들었었는데 크립토 베이직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XRP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약식 재판을 통해서 2차 시장에서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 투자계약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XRP를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비트코인은 이제 SEC도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뺀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애매하죠. 애매한 건데 어쨌든 SEC가 주요 종목들을 이렇게 증권성 토큰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에 크라켄 기소장을 통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게 코인베이스 기소할 때도 여기 거의 비슷한 종목들 제가 다 따져보진 않았는데 거의 비슷하게끔 증권성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큰 이슈가 될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SEC가 특정 종목에 대해서 투자 계약 여부를 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다 이러면 좀 문제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이제 언급을 한 거는 그렇게 약발이 크지는 않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코인데스크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SEC가 증권으로 지목했던 암호화폐들 일부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상승하고 그랬어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가 이제 463% 1년 대비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상승을 했다. 그래서 왜 이런 기사를 쓸까? 목적은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상 SEC가 이렇게 증권으로 지목하고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그렇게 약발 안 먹힌다, 의미 없다 이런 의도를 깔고 있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나름의 해석을 가지고 좀 기사를 봤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등에 대한 기소를 할 때 SEC가 솔라나 에이다 다 증권성 토큰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아유 약발 없어 1년 동안 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재밌어요. 크라켄 반응도 되게 뭐랄까 호연지기가 느껴지는 그런 멘트였어요. SEC 주장에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기소는
고객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재판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판에서 다퉈볼 거고 서비스 계속 제공할 거다. 그러니까 거래소 계속 운영할 거란 얘기를 즉각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SEC 위상이라는 게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도 사뭇 아주 많이 다르다라는 점들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이 제시 파월이 조금 멘트를 되게 세게 날렸어요. 마조히스트들이 뉴욕 법정에서 구타를 당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또다시 자신들을 때려줄 대상을 찾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마조히스트들은 이제 SEC를 말하는 거고, 뉴욕 법정은 이제 리플 사건이죠. 그러니까 SEC가 뉴욕 법정 리플 XRP한테 엄청 때려맞고 여기에도 만족 못하고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또 때려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가 이 크라켄의 본사가 있는 데가 캘리포니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정말 엄청 비아냥거리는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사실 SEC는 이런 소리 들어도 참 거시기 하죠. 사실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에 이 미등록 코인을 스테이킹 한 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3천만 달러 벌금으로 SEC랑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건드리는구나 해서 이제 제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문제가 그때 2월에 3천만 달러 합의하고 해결된 줄 알았는데 SEC는 이번에 또 기소를 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천만 달러로는 추가 기소를 10개월밖에 미룰 수 없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다. 3천만 달러 먹고 이번에 한 방 더 기소를 하고 아주 그냥 그지같은 새끼들이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게, SEC는 실제로 법정 다툼을 가게 되면 1억 달러 이상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집요하게 암호화폐 업계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업계가 감당해야 될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늘 느끼지만 리플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는 저렇게 소송 비용 감당해 가면서 시간 들여가면서 SEC랑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웬만한 사이즈에서는 저렇게 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시 파월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3천만 달러 합의했을 때도 아이씨 더러운 꼴 보기 싫다라는 거죠. 1억 달러 이상 소송 비용도 짜증나고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1년 이상 소송 시간이 소요가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거 짜증나가지고 3천만 달러 벌금 합의했더니 요 새끼들이 또 10개월 만에 되도 않는 소리 해대면서 이렇게 기소를 하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빡쳐가지고 제시 파월이, 이 크라켄의 설립자가 이렇게 멘트를 날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미국 SEC의 위상이라는 게 정말 많이 스크래치가 났고, 어떤 업계의 신뢰도 이런 게 많이 깎여갔다라는 게 이런 멘트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